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으로 역대 5번째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국내 누적 사망자는 총 2,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하지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은 일부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춤하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의무화 조치 이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는 최근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한국과 일본 등에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크게 줄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조치를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일본에 앞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도 이달 말쯤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6명으로 목요일 발생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전보다 70명 넘게 줄긴 했지만 8회째 요일별 최다 기록을 이어갔으며 역대 5번째로 많은 확진자입니다. 2,000명 이상 확진자도 추석 연휴 이후 8일째 계속됐고 1,000명 이상 네 자릿수 확진자는 8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천절과 한글날 사흘 연휴에 가을 단풍철까지 앞두고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2,451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880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6.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3.3%로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16명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49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 현재 323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50%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어제 새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4만 3,752명, 백신별로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총 54만 1,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934만 7,573명으로 전체 인구의 76.6%에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89.1%입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2,571만 3,009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0.1% 수준입니다.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58.2% 수준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 위험 요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서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며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이번 달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방역 상황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협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 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 모임 민원 제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는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의 방역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저조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0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가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접종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586만 명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백신 예방접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 미접종자는 10월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가 사전 예약이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기관의 보유 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도 예약을 못한 사람들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 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명서 위변조는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중 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11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다시 4주에서 5주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변경된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2차 접종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감염 위험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특히 감염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처럼 정부가 백신 접종 간격을 다시 줄이기로 하자 이미 휴가를 짜둔 직장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날짜 안내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9일 백신 2차 접종을 예약한 직장인 김수 씨. 친구를 통해 2차 접종 날짜가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일정이 일주일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는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김 씨는 미리 세워놨던 휴가 계획 등을 부랴부랴 다시 짜야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제 한 2~3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분담을 해서 휴가 일정이랑 다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개인 일정이랑 그런 것도 좀 겹치고. 다른 직장 동료 역시 2차 접종 날짜가 바뀌면서 회사 일정을 바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미리 잡아놨던 교육 일정도 보고회나 자문회의도 변경했습니다. 협업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했었던 일정들이 조금 꼬인 게 있어요. 먼저 사전에 그 변경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호텔이나 항공업처럼 몇 달 단위로 근무 계획이 정해진 직원들은 접종을 앞당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접종 날짜를 미뤄야 했는데 인터넷으로는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화도 하루 종일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전화기 붙잡고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연결이 됐더니 하신 얘기가 유선으로만 다 이게 그러니까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게끔 다 막아놨다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2차 접종 일정 변경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항의에 대해 방역당국은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문자가 보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0월 말로 예정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선 접종을 서두르는 게 필요하지만 개인이 각자 직접 변경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55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65년 만에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55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11개월 연속 증가이자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15개월 연속 증가했고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와 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합한 신남방 수출액이 역대 가장 높았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5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4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닷속의 해초류인 잘피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사업이 닻을 올렸습니다. 이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데요. 경제적 효과가 200조 원으로 추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로 다이버들이 입수합니다. 수심 4~5m의 얕은 바다펄에 다년생 해초류인 잘피를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카본, 즉 블루카본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하고 한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모니터링을 뿌리가 잘 잡히고 번식하는지 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블루카본 프로젝트는 UN 등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 그 중요성을 검증받았고 각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다 면적의 2~3%에 불과한 연안 생태계가 바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개량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한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 남동발전은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블루카본 사업을 선정하고 인천환경연구원과 본격적인 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보다는 해양 생태계에 의한 블루카본 쪽이 2배 내지는 한 50배의 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 연안에 많은 면적의 펄을 보유한 인천시는 잘피 이식을 다른 도서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족 자원의 산란처 역할까지 맡는 잘피 숲이 확산될수록 블루카본에 의한 탄소 중립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는 속도가 느려서 다른 차와 충돌 사고가 나기 쉽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 도로입니다. 멀찍이서 반대편 차선으로 트랙터가 다가오자 이를 알리는 문자가 교통안내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부근에 농기계가 있으니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라는 표시입니다. 농기계에 부착한 단말기와 안내 표지판 간의 상호 무선 통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농기계 자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가 길가로 쓰러지거나 할 때 사고 감지 알람 장치가 작동해서 보호자나 응급센터로 농기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자동으로 농기계를 접근을 감지하고 또 한 가지는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응급센터라든가 보호자한테 전달해서 능동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
최근 5년간 전국의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간 평균 1000여 건에 사상자는 1300여 명. 쌩쌩 달리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농기계를 몰던 농민들은 이 사고 방지 기술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내 안전사고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또 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을 꼭 부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진청은 이 시스템을 도로에 적용한 결과 일반 차량 속도가 10% 줄어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지부진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도입한 의무화 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명당 접종 건수에서 뒤늦게 접종을 시작한 한국과 일본 등에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는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도록 한 의무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nd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to ensure that everyone is vaccinated, but particularly individuals who are taking care of the people who are sick. 이에 따라 의무화가 발표된 8월의 접종률이 75%였는데 지난 28일에는 92%로 올라갔습니다. 10만 명가량이 추가로 맞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만 명의 직원이 맞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10여 개 의료법인을 조사했더니 직원 접종률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With our new mandate, individuals will need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by November 4th to enter a movie theater, gyms, restaurants, salons, as well as a handful of other places. 이 같은 조치로 최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12세 이상 대상자의 65%가 접종을 마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아시아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에서 미국을 넘어섰다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가운데 0.6%만이 중증 증세를 보였고 사망자는 0.1%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이 위기 때 정부를 믿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필요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백신을 두고 정치적 갈등 양상이 드러난 미국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30일 여러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취합해 내놓는 통합 예측에서 신규 사망자가 앞으로 4주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 통합 예측에서 신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은 올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입원 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3주 연속 예측했습니다. 선행지표인 신규 확진자가 이미 2주 넘게 주는 등 미국에서는 4차 재확산의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3일 1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으로는 2주 전보다 26% 감소한 11만 2,798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7% 줄면서 8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1,984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등교할 수 없었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관한 이 설문조사 결과 미국 고등학생들의 11%와 중학생 3%가
최근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엔 미국 고교생 20%와 중학생 5%가 최근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선 FDA가 과일향 등이 추가된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지난 2019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2019년의 경우 최근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답한 미국 고교생은 전체 28%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과정이 준 것이 전자담배 사용률 급감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일본이 오늘부터 긴급사태 조치 등을 모두 풀고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 속속 규제를 풀고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 2만 명을 웃돌던 것이 최근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전국에 내려졌던 긴급사태와 중점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겁니다. 高い警戒は保ちながら飲食などの制限については段階的に緩和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これから新型コロナとの戦いは新たな段階を迎えます。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서 싱가포르가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감염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을 바꾼 겁니다. 유럽에서는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지난 7월 규제 조치를 모두 풀면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규제 해제와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 pandemic under control in this country and can therefore handle whatever remaining of those who still get infected within the frameworks of our hospital system. 말레이시아도 10월 말쯤 호주는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U 전체의 성인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 해제로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중 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보건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이 현지 시간 30일부터 12살에서 17살까지로 확대됩니다. QR코드 형태 보건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500만 명이며 학교에 갈 때는 보건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프랑스 앵포 라디오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입장할 때 보건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의 7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4%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한 활화산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 20분쯤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출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아 화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항공 위험 수준도 주황에서 적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오부제로 시행되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